안녕하세요. 오마이샬롬 대표 박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성훈의 베이커리 스토리 베베스토리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촬영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도 감사하게 저희와 연이 되신 대표님께서 오늘 이 촬영을 좀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빵집 창업을 두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실제로 창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을 인터뷰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영상은 베이커리 창업을 앞두시는 분들한테 실제로 먼저 창업하셨던 분들이 어떤 것들을 느끼셨고, 희노애락 아니면 그런 고충들, 아니면 또 지금 오픈하시고 나서는 오픈하시기 전과 어떤 심정들이 변화가 있으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리얼하게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신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빵집을 오픈하시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빵집을 제가 오픈한 건 아니고 딸이 오픈한 건데,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 재능도 있어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 처음에 디저트에 관심을 좀 가져서 마카롱을 굽고 또 케이크를 만들기도 하고 디저트 종류를 좀 많이 하는데, 가족들이 계속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쪽으로 창업을 해도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사실 그때는 너무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자 아이가 베이커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빵을 좋아하고 베이커리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디저트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디저트는 약간 소비성이라고 한다면, 베이커리는 배고플 때 어떤 식사 대용인 것 같아서 그게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소비성이 아닌 배고플 때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좋다, 베이커리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베이커리 쪽을 오래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재능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먹어봤을 때도 빵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노력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베이커리 카페에 들어가서 배우기도 했지만, 거기를 나와서도 유명하다고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가면 빵을 정말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그런 분들의 정보를 듣고, 멀리 가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빵을 또 배워서 일을 하면서 배운 그거보다는 전문적으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빵 종류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어 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창업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세요. 권리금 포함해서 어느 정도 들어가셨죠? 저희가 인테리어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그로텍에서 시설을 마련해 준 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그로텍에서 한 3,7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1,000 해서 4,700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전기가 한 700 정도, 그리고 덕트도 원래 이제 하려면은 2,300이 들어야 되는. 기본 2, 300 나오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가지고 아빠 찬스로 재료비 40만 원 드리고 직접 시공을 했고, 그 다음에 페인트도 그 페인트 재료상 가서 흰색 페인트 좀 사왔더니 한 10만 원 정도의 페인트 공사도 다 마쳤고요. 그 다음에 조명이랑 기랑 거울 뭐 이런 식물들, 이런 조명 간판 이런 거 해서 나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00이 안 되고 한 7,500 정도? 수도 시설은 어떻게 하셨죠? 저희가 권리금 안에 수도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가 이미 나와져 있었고 온수기도 이미 있었던 상태여서 수도 시설은 따로 안 건드렸어요.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오마이샬롬 대표님하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급적이면 원한대로 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그 전에 매장이 있었고 권리금을 내시고 들어오신 상황이라 이중으로 뭔가 투자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원래 있던 싱크대 자리에 싱크대를 놓고, 또 원래 있던 자리에 최대한 그것들을 고려해서 배치를 한 것뿐이지, 실제로 인테리어를 권리금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한 3,000 정도가 들어가신 건데, 그 3,000에서 권리금이 1,000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그 권리금 1,000만 원에 들어갔던 항목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에어컨, 수도, 앞통창
디자인도 이미 해놓으셨고 네, 맞아. 너무 이쁜데 사실 그게 돼 있었답니다. 그리고 바닥도 헤링본으로 다 해놓으셨고 맞아요. 실제 뒤에 공간이 주방 타일로 돼 있는데 그 공간을 우리가 철거하느냐 마느냐 했다가 하지 않는 걸로. 만약에 거기를 철거했으면 그것도 비용 200~300은 우습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로텍 ENC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 나올 겁니다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무 비싸요. 그쵸? 이 반응이에요. 다 이 반응이에요. 뭐 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저는요 예쁘게 꾸밀 생각이 없고요. 그냥 전기랑 수도만 할 거라니까요 라고 말씀하실 거죠. 네. 그런데 왜 3천만 원이죠? 제가 해보니까 3,000은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됩니다. 3,000 없으시면은 베이커리는 좀 힘들 수 있어요. 물론 이걸 1,500이나 2,000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절대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권리금 1,000만 원 안에서 어떤 게 들어갔는지는 나왔고 전기가 이제 700만 원인데 전기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한 절반, 나머지는 전기 시설인데 사실 전기 시설 350만 원도 저는 약간 의아한 게 보통 이 정도로 분전함을 꾸미고 전기들이 각 장비 쪽으로 가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500 이상이거든요. 근데 아마 알아보셨을 거예요. 네네.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350 정도에 마무리가 되셨는지. 저희가 우선 증설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계획하셨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서 그래서 거의 700에서 350 정도가 증설 비용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견적을 받아봤을 때 저희가 내부 공사가 필요한지 외부 공사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견적을 받아봤을 때 외부 공사도 필요하다 근데 내부 공사는 많이 안 필요하다 하셔가지고 350에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결국에는 내부 공사도 조금 하기도 했지만 내부 공사가 위에 레일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큰 장비들이 들어올 만한 곳에 큰 선들로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이랑 외부로 돌려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시게끔 하는 공사해서 350 진짜 저렴하게 해주시긴 했어요. 왜냐면 여기가 바로 앞이 전기공사 사무실이었거든요. 그냥 시간 나면 와서 짬짬이 해주시겠다 하셔가지고 좀 싸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 이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10평짜리 매장을 냈을 때 전기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은 한 1,500만 원까지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곳들이 한 1,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증설비 포함해서. 대부분의 매장을 얻으시면 대부분 5kg 나와 있어요. 5kg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베이커리 매장을 10평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지금 다행히 어떤 커피 머신이나 이런 걸 사용 안 하셔서 그렇지 보통 35kg에서 40kg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30kg 이상을 증설한다라고 했을 때 그 비용 자체만 4,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 외부 공사라고 했잖아요. 그 외부 공사가 선을 이렇게 둘렀다라고 하셨는데 선을 둘를 수 없는 건물도 있어요. 선을 둘를 수 없으면 전봇대에서 내 건물까지 선을 깔아야 돼요. 그럼 그 공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둘러낄 망정이지 만약에 건물 안으로 그게 레일을 타고 온다라고 하면 그 비용 자체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분전함을 꾸미기 전에 전기 증설을 해서 분전함까지 들어오는 전기 그 비용만 보통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잡아요. 적게 잡아도 일반적으로 한 1,000만 원 나오고 그리고 분전함 공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0이니까 조금 나왔어요 하셨잖아요. 알아보시니까 아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분전함 공사를 하게 되면 2인 1조로 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두 사람 인건비가 하루 인건비가 70만 원이에요. 그럼 그 분들이 이틀 오잖아요. 그렇게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드는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전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았죠?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간 게 뭐죠? 전기 다음이 철거? 아, 철거.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전에 계시던 분이 뭔가를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남은 건 내 몫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실제 평수가 10평이 안 되죠. 네. 한 8평 정도 되는데 철거 비용 얼마 나오셨을까요? 철거 비용 150 나왔는데 그것도 인테리어 하시는 그 지인분 통해서 철거업자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싸게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 정도 되는 매장에서 철거 비용이 많이 나올 때는 400만 원 가까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철거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사람이 가져갈 수 없는 파티션들 아니면 내부의 벽을 세웠다든지 이런 비용들을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거죠. 처음에 내가 이걸 해보기 전과 하시고 나서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예측 가능한 범위였는지, 아니면 전혀 나는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베이커리 창업을 할 때 이사님께 처음 찾아갔었잖아요. 근데 이사님이 혼자 절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래도 일했던 경력이 있고 나름 손이 빠르고 하니까 아니야 혼자는 할 수 있겠지 싶었어요. 왜냐면 10평도 안 되는 가게니까. 심지어 저 처음에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니 기계사로 오신 분한테 창업하지 말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런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도 많고, 예를 들면 저희 빵집 같은 경우에는 빵을 썰어드려요. 근데 이제 고객분들 응대하면서 포장하고 빵 썰고 또 계산해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고객님들이 느끼는 서비스가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주말 같은 경우에는 빵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데 불도 모자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1인 베이커리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메뉴 종류는 어느 정도 되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되는데 혼자가 버겁다라고 하시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메뉴가 지금 12가지가 넘어요. 그러면 반죽 기준으로는 몇 종류예요? 반죽은 한 6개 치는 것 같아요. 제거까지. 어쨌든 기본 본반죽 6가지에 응용해서 나오는 12가지 메뉴 정도를 하시고 하루 매출은 평일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평일 기준으로 못 나오면 20만 원 중후반, 잘 나오면은 5, 60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맥시멈은 6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맥시멈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주말 같은 경우에 맥시멈 얼마나 나오세요? 맥시멈 80 정도. 적은 매출이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최대 매출이 월 기준으로 한 어느 정도 되셨죠? 월 기준으로 800 후반 정도? 그러면 그냥 900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한 달에 영업을 가져가시는 일수는 며칠이시죠? 저희 주 5일 영업합니다. 그럼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0일 영업을 해서 한 달에 900을 찍으시는데 어쨌든 1인 창업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력자분들이 계시지만 1인 창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혼자서 월 900을 찍고 20일 영업을 하시면 하루 매출 평균 나오시죠.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가족분들이 조력을 해주시는 것까지는 이해해요. 왜냐하면 어느 매장이나 그러니까. 근데 아르바이트를 이제 파트타임으로 쓰신다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텐데, 사실 우리가 이 월 매출 900이 내 순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쓰시는 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아르바이트생을 쓰셨을 때 내가 가져가는 비용이 더 적어지냐 많아지냐 이런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이렇게 결정을 일단 내리셨잖아요. 결정을 내리셨던 이유와 어느 정도 지출이 정도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알바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어요. 제가 어쨌든 알바를 씀으로 인해서 내 몫이 적어지고, 그 대신 좀 몸이 이제 편해지니까 그 둘 사이에서 이제 고민을 했었어야 됐는데, 제가 창업 3개월 차인데 저한테 제일 필요했던 게, 제가 운영을 하려면은 멘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덜 가져가더라도 그걸 우선 챙겨야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게가 좀 성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따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경험이 많으시지도 않고 매장의 여건이 좋지도 않았고, 철거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다못해 평수도 작은데 단차가 나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38선처럼 끄어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희가 과연 이거를 잘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많은 업체들 중에서 하필이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저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걱정도 좀 됐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해서 저희랑 하셔서 다 잘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뭔가 의도치 않게 바람대로 되지 않고 잘못됐을 때 저희도 약간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살려내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죄책감들 들거든요.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찾아오셨을 때 상큼발랄 레모나 레이디 세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해맑게 오셔서 저희 몇 평짜리 계약했고요. 테이블도 몇 개 놓을 거고요 하셨는데 아니나 달라 와서 저희가 실측을 해드렸잖아요. 가깝기 때문에 실측을 해드렸는데 평수가 안 나오네요. 실제로 주방에 넣을 수 있는 홀하고 공간이 7.4평인 거예요. 너무 저희도 난감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작은 평수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드렸고 대표님하고 가족분들이 그중에서 처음에 4번 고르셨다가 네, 맞아요. 나중에 3번으로 바꾸셨거든요. 네.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안 주셨다라면 나 당장 오픈해야 되는데 빨리 해줘라고 했다라면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었겠죠. 그쵸. 저는 대표님한테 감사한 게 저희를 재촉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오픈을 하는 데 있어서 잘해주세요였거든요. 기질이나 성향이 좀 달라서 저는 창업 안 합니다. 들으셨죠? 네, 저는 창업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여기 인생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창업이 주는 책임감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남 밑에서 내 능력 인정받으면서 인정받을 때까지 노력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냥 페이 받고 일하고 싶은데 제 딸은 또 저랑 또 달라서 남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또 자율성 가운데서 자기가 능력을 조금 더 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사실 아직 초반이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도 맞아요. 일단 베이커리가 잘 거 다 자고 나와갖고 일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저희도 오늘 촬영하려고 4시에 네. 일어났어요. 일단 뭐 지금은 이사해서 여기 출퇴근 시간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전에 살 때는 차 타고 이동을 한 시간까지 있어갖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집하고 매장하고 가까워야 돼요. 네, 맞아요. 집하고 매장하고 가깝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죠. 왜냐면 10분이 아쉽거든요. 정말 좋은 거 하나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거는 제 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이러한 성과가 나타났어. 그거에 좀 기쁨을 느끼면서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좀 좋고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정말로 작지만 네 맞아요. 마치 우리 돌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천천히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돌 색깔이나 이끼 색깔로 싹 바뀌는 것처럼 내가 노력한 만큼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정직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힘든 거 내가 창업해보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 베스트 1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베스트 원은 버티는 게 힘들다. 창업 초기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저희 가게를 알아주기까지 버텨야 돼요. 이 자리를 지키고 이 빵이 잘 팔리던 못 팔리던 항상 같은 거를 유지하고 고객님들을 맞이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빵이 항상 잘 팔리고 항상 저를 찾아주시면 정말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것들을 2년이고 3년이고 버텨내는 게 좀 힘들고 좀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그만두셔야겠지만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2년, 3년을 버티는 게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연휴에도 일을 해야 되고 빨간 날에도 일을 해야 되고 쉬는 날이 딱히 없고 정해진 휴무 날만 이제 쉬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힘들고 저는 여기 앞에 GS25시 뭐 편의점 가는 것도 막 이렇게 하면서 빨리 갔다가 와야 되고 화장실 갈 때도 없지? 막 갔다가 다시 오고 큰일은 꿈도 못 꿉니다. 작은 일만. 오마이샬롬은 이런 빵집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빵집은요 말 그대로 천연 발효종 때문에 속이 편하기 때문에 오마이 샬롬으로 지었습니다. 속이 편하고 건강한 빵이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다 맛있고 저희 손님분들도 약간 투박하게 생겨서 빵이 너무 딱딱해 보여요 하는데 드시고 할머니 분들까지도 이빨이 잘 안 좋으신 분들도 다 와서 맛있다고 인증된 맛집입니다. 오세요. 오세요. 정말 맛있어요.